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오늘 제가 평상시에 몇 가지 좀 알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도종질의 시간을 빌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병건 권한대행님 자리로 와주시겠습니까? 질의 요지 띄워주실 수 있나요? 한 8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따로 제가 도종 질의를 위해서 질의할 내용을 택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질의 내용 중에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거나 따지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궁금한 사항에서 제가 여쭈려고 하는 거니까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질의서는 사전에 협의가 되면 띄워드릴 수 있는데 말씀 안 해주셔서 준비가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의 기관장 공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이 몇 개 정도 되는 건가요? 마이크를 됐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 경기도의 산하기관이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다 해가지고 총 27개 있습니다. 27개 중에 지금 현재 공석이 몇 개 정도 있는 거죠? 3월 18일 기준으로 저희가 9개 공석. 9개 있고, 그럼 최근에 작년 말에서 올해까지 해가지고 사직을 하시거나 공석이 된 게 총 몇 개였죠? 제가 날짜별로 날짜까지는 필요 없고요. 각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27개 중에서 기존에 이제 좀 공석이었던 데가 있고요. 3군데? 그 정도가 최근에 이렇게 계속 사표를 내고 그러니까 이제 27개 중에서 한 12개 정도가 공석이었고 최근에 3개 정도가 임명이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3군데는 임명을 했습니다. 9개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석인 거잖아요. 3분의 1 정도가. 그 중에서 일자리 재단도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얘기 들으신 거 있나요? 저도 언론에서 보고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27개의 공기관 중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공석이 있고 또 공석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려점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제가 하나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GH 같은 경우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달에 이현욱 사장님이 사퇴를 하셨죠. 그래서 공석이 됐고, 그 다음에 안태준 부사장님이 권한대행인가 직무대행을 하셨죠. 직무대행. 예, 그리고 또 사퇴를 하셨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관상의 서열 3위인가요? 누구더라? 경영기획본부장님, 전영수 본부장님이신가요? 그분이 하고 있죠. 사장이 그만두고 부사장이 그만두고, 그 다음에 정관상 서열 3위 본부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운영하는데 이렇게 문제점이나 그런 거 발견된 건 없나요? 예,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직하다 보니까 그 다음 차순위, 이제 정관에 정해져 있는 차순위 대행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좀 공석인 기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해당 기관에 일종의 비상 경영 거버넌스 이런 걸 요청을 해가지고요, 좀 하여튼 비상 경영의 각오로 좀 집중적으로 운영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선 7기잖아요. 한 100일 정도 남은 거고, 민선 8기가 곧 들어오고, 그러면은 공석에 대해 가지고 향후 임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상황을 봐서 나중에 민선 8기로
넘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권한대행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예, 그거는 이제 어떤 일괄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각 기관별로 사정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임용 여부를 지금 검토하는 데도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냥 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 데도 좀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 민선 8기가 곧 시장이 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과도하다기보다는 너무 조급하게 임명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 체제를 계속 문제 없이 비상 체제로 잘 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차기 8기 민선으로 넘기는 게 어떤가 그런 제 의견을 좀 남겨봅니다. 예, 의원님 말씀 포함해서 의회 의견 이런 부분 다 감안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에 두 번째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보시면은 경기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에 대해서 토지 소유 전수조사 여부를 제가 이제 질의드린다라고 했었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2011년도 2월달에 LH의 토지 투기 사건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전 이재명 지사께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그렇게 언론에 발표를 하셨었고요. 그거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조사 대상 지역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용인 플랫폼 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원, 성남 금토, 안양의 광양, 그다음에 안양 인덕원 등 그 당시에 발표할 때는 작년 3월달에 발표할 때는 6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예, 전수조사를 21년 3월부터요, 21년 5월까지 해가지고 전 직원 전수조사했습니다. 이게 GH도 했나요? 예, GH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그때 말씀드리면은 도내에 있는 23개 개발 예정 지구라든지 투자 유치 관련 사업지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최종 결과 공직자 2명 고발, 2명 수사 의뢰 이렇게 결과를 줬죠. 고발된 분 한 분은 구속되셨죠? 예, 그러니까 4명만 문제가 됐던 건가요? 전수조사에서? 일단 저 고발하고 수사 의뢰는 그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 합동 조사단이 꾸려져 가지고 예. 최근에 결과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용두사미로 이렇게 결과가 시원치 않았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경기도는 어디서 조사를 한 거죠? 저희 감사관실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예.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행안부 있을 때인데요. 저도 옛날에 경제실장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보고도 이거 내라고 그래서 저도 가족들까지 다 동의서 냈어요. 어떻게 잘 조사가 철저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철저히 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됐을 것 같다. 예. 제가 이제 요거 주택공사 것도 좀 전수조사 결과를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본 내용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에 대한 토지 소유 전수조사 결과 이렇게 했는데 한 줄 답변이 왔어요. 위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GH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사항이 없는 건가요? 예, 저도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이 뭐냐면은 작년 12월 달에 한 월간 조선 12월 2021년 작년이죠. 12월 달 거에 보면은 거기서 언론기관이다 보니까 수사권을 갖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네 방식대로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사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몇 군데를 찝어가지고 토지주들 명단하고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GH에 계신 분들 직원의 명단을 비교를 해서 의심스럽다라고 해서 기사를 굉장히 길게 심층적으로 쓴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장동 관련자 이름이 중복된 경우 그래서 의혹이 간다 19명. 그다음에 경기도청 중에 대장동 토지 소유자 68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중에 위례신도시 이름이 나오시는 분, 겹치시는 분 20명,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중에 위례신도시에 또 70명,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중에 현덕지구에 30명,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중 현덕지구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분 106명 해가지고 300명이 넘습니다. 이제 언론사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요 세 군데 대장동하고 그다음에 위례신도시하고 평택 현덕지구 요 세 군데에만 자기네가 전수조사를 했을 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름이 이렇게 겹치는 분이 그래서 의혹이 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69명, 69명이고요. 경기도청이 244명, 합쳐서 313명이거든요. 300명이 넘는데 지금 이제 전수조사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지역을 지금 뭐 아까 우리 전 지사께서 말씀하신 6곳과 지금 이 언론에 보도된 이런 내용들 다 조사를 하신 건가요? 이게 그때 전체적으로 3번에 걸쳐서 지구를 이제 대상을 선정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평택 현덕을 포함해가지고 6개 지구, 그다음에 뭐 광명시흥 포함해서 7개 지구, 그다음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 10개 지구 해가지고 총 23개 개발지구 일원을 그걸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그렇게 조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냥 그 보고 받으신 숫자인 거죠,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GH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요 그때 조사할 때 저희 경기도청 직원, GH 직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LH 사건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그 당시에는 뭐 의회에서 결의문도 나오고 우리도 전수조사 하자라는 말도 나오고 전국에서 다 이 전수조사를 하자 지자체별로 그런 기사들도 많이 뜨고 굉장히 결의에 찬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 흐지부지 됐거든요. 근데 부동산 투기 문제는 뿌리 뽑아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 정부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지자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한번 다시 이렇게 실시해 달라라고 촉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 한번 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그 경기도 자체 감사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대선이 다 끝났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얼마 안 된 사건이고 그 이제 전 지사님의 배우자분 김혜경 씨가 이제 뭐 법인카드를 어떻게 썼다, 그다음에 과잉 의전을 받았다라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지 않습니까? 뭐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거를 뭐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닌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감사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언론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제기된 사항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조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거 자료 요청을 했더니 예. 현재 조사 중에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조사 중에 있다라는 거는 경기도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이신 거죠. 예, 자체적인 이제 감사 관련되는 내용들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은가요? 하여튼 저희가 뭐 최대한 이게 날짜를 딱 명시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차피 뭐 객관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하여튼 최대한 아직은 신속하게. 언제까지는 모르고 그냥 철저하게 감사할 예정이다 그 말씀이신 근데 건가요? 저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최대한 빨리 하되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게 마무리할 수 뭐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 건데 그냥 하나 좀 특이했던 게 우리가 보통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공익감사 청구나 국민감사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수사나 재판 그다음에 형 집행에 관한 상황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고발된 건도 여러 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는 이유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이제 뭐 언론이나 이렇게 문제 제기되면 약간 수사하고 감사가 좀 포인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사실 수사는 이제 형사법적인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예. 수사가 되고 있거나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가 돼 있을 경우에는 감사를 안 한다라는 이유를 댈 때 그 핑계를 굉장히 많이 대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이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고발도 됐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체 감사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게 뭐 워낙 사회적으로도 이슈되고 또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도 점검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하여튼 신속하게 철저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거 좀 질의 드릴게요. 제가 경기도에는 한 8가지 정도 이렇게 질의 드린다고 해가지고 좀 빠르게 답변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거는 우리 도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은 경기도나 우리 그 본청에 계신 분들이 자료를 거의 뭐 이렇게 거부를 일상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것도 뭐 대선 때 조금 시끄러웠던 내용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 감사를 하게 된 그런 이유 중에 이제 자료 그거와 관련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사가 재직 당시에 국외 출장 내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배우자의 비행편 지원 내역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했었었는데 요거는 지금 자료가 왜 공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개별적인 그 자료 뭐 어떻게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이거 도정 질의할 때 제가 여기다 예.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예. 개별적인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예. 하여튼 의원님들 그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뭐 누차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한테 좀 성실하게 제공하고 또 의원님들 의정 활동을 뒷받침 잘하는 것이 또 저희들 일이기도 하기 그런 때문에 답변은 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한번 좀 찍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이거 도정 질의 관련해가지고 좀 예. 우리 그 권한대행님께서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보고를 어떻게들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건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2월 21일 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한 달 전이죠. 그러면은 그 자료를 못 주겠으면은 못 주겠다라고 어떤 이유를 달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었어요. 관련해 가지고. 예. 근데 뭐 못 준다라는 거고 못 주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 조례 중에 경기도의 의정활동 지원 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자료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 예외 조항이 7조에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즉시 서면으로 왜 안 되는지를 답변을 해주게 돼 있죠. 예. 그렇지 않나요? 예. 읽어드릴까요?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근데 한 번도 그러질 않았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다가 제가 이거 좀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도정 질의에 4번 질의에 이걸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답변서가 왔더라고요. 수사 예. 중이어서 못 해준다라고. 그러니까 못 해주는 이유가 오는데 한 달이 걸렸다 이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도의원분들한테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자료 청구를 하면 안 나와요. 그냥 버티기로 하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에 정치적인 거라서 부담이 돼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자료 요청을 했을 때도 저는 번번이 거부를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조금만 그 설명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지역에 있는 그 랜드마크 사업 그거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예. 정보공개법을 들이대면서 자료 거부를 하더라고요. 정보공개 청구라는 건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할 때 하는 방식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가장 많이 써먹는 그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 그거를 들이밀면서 딱 그거 한 줄이에요. 9조 1항에 의해서 거부합니다. 비공개합니다라고. 이건 일반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하게 됐을 경우에 그 비공개 사유와 그다음 향후에 어떻게 처리된다 정도는 또 일반 시민들이 청구를 했을 때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조차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 담당관실인가 몇 번 그 경험을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제8기 민선에 누가 들어와서 경기도를 이끌지는 모르겠지만은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 자료 요청을 묵살하는 거는
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지사 생각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예, 권한 의원님 의원님은? 뭐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뭐 한다고 했는데 좀 충실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걸 한번 다시 챙겨서 예. 의원님들 의정하신 활동하시는데 차질 없도록 잘 성실히 예, 제출하도록 앞으로는 좀 하겠습니다. 철저히 그 부분 네. 챙겨주시기를 우리 의원님들 자료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빠짐없이 이렇게 공개해줄 수 있도록 예.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예, 요청하시는 예, 부분 그렇죠. 다 그렇게 예, 예. 이제 전체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잘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제가 작년 4월 7일 날 보궐로 당선이 돼서 이제 여기 활동한 지가 이제 의정 활동한 지가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5월 달에 첫 5분 자유 발언을 하면서 저희 지역 현안 중에 테크노밸리 사업을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365개 공약 중에서 폐기된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예, 의원님 저도 제가 오기 전에 폐기가 돼서 그런데 하여튼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고받은 걸로요. 두 가지. 네, 두 개가 답변을 폐기가 하셨어요. 됐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저희들 DMZ 관련해 가지고는 폐기된 게 아니라 이렇게 통합이 된 거죠. 네, 통폐합이 돼가지고 하나 그 라이브인 DMG로 합친. 그렇죠. 그러면 기억고요. 실질적으로 365개 중에 폐기된 공약은 딱 한 개인 거죠. 그게 예, 그렇게 뭐죠? 그렇게 나. 그 폐기된 공약이 뭐죠?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예. 구리 지역의 예. 테크노밸리 사업이 딱 한 개가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 과정도 굉장히 다 찾아봤고 의아해서 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의 입장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리 지역에서 이제 향후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나중에 어떤 도지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리고 구리시장님이 누군가 새로 됐어. 근데 이걸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할 때 예. 경기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거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뭐 짧게 예, 답변해. 예, 짧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게 무산 내지는 철회된 이유는 그 행안부 중투에서 19년 7월에 재검토되면서 재검토 예. 한 번 나왔는데 보통 예. 재검토 한 번 나온다고 사업을 철회해 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두 번, 세 번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올리는 예, 경우도 있죠. 계속 올리죠. 다만 그러면서 재검토가 19년 7월 2일 날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업 제안자죠. 구리시에서 사업 철회 요청이 있었고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국가 사업으로 전환 국가 요청- 사업으로 전환. 예, 전환 자, 그럼 요청-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 사업 철회 요청한 게 예. 경기도에서 먼저 사업 철회를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은 구리시에서 사업 철회 요청이 들어와서 이게 철회가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어쨌든 제가 아는 바로는 구리시에서 철회하고 남양주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 요청이 있었다는 건데 그 세부적인 그 사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거를 뭐 구리시가 재추진하겠다라고 할 때 경기도에서 뭐 행정이나 뭐 예산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의원님 그거 말씀드리면은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도의회 보고라든지 주민 배심원단 거쳐가지고 일단은 철회가 됐고요. 지금 의원님 문의하신 이제 다시 재추진하는 경우에 이제 도의 입장이 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예. 요거는 일단 현재 상황은 구리는 지금 이커머스 물류단지 이거 LH 타당 예타 조사 중이고요. 남양주는 이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 사업으로 검토 중이고 해가지고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 하고 싶어하는 국가사업 이런 게 있는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에 재추진은 좀 어려운 부분은 의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불가하다라는 건가요? 어렵다라는 건가요? 아니 일단은 지금 다른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 자, 구리가 자체적으로 예. 다시 이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이시면 어쨌든 그런 구리시의 입장이라든지 남양주시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여건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 경기도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 있다면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GTX하고 테크노밸리 사업의 연관성에 대해 가지고 좀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진위가 뭐냐, 그러니까 제 의도가 뭐냐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담당 부서에서. 예. 근데 제가 이게 무슨 의도가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달에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했었었는데 경기도 광역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5분 발언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기억하고 우리 있습니다. 권한대행님 예, 저 발언이 앉아 여기 앉아가지고 다 예,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
그 관련된 내용 제가 요청드린 사항을 서면으로 꼭 좀 한번 이렇게 답변을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로 누구도 뭐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번이 없었습니다. 이제 의원이 그래도 그 이런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어떤 그 경기도의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을 했으면은 최소한 신윤이라도 좀 내주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송구스럽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이제 GTX하고 테크노밸리하고의 연관성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뭐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용역 보고서, 경기도 광역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서, 그 경기도에서 한 겁니다. 거기에 179페이지에 보시면은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 그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과 광역 교통체계의 연계, 그 단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1기, 2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일자리 분산 없는 주거 분산 정책만을 추진하여 서울 출퇴근 교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거든요. 대안으로다가 수도권 GTX역 주변에 서울에서 역 출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테크노밸리 등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대안까지 내요. 이게 179페이지에 있는데 270페이지에도 또 한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교통 분산 대책 뭐 이렇게 쫙 했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서울로 출근하느라고 한두 끝도 없이 교통 문제는 생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GTX가 수도권을 위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GTX 주변에 테크노밸리라는 산업단지를 놓으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니 서울에서 역 출근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경기도 연구 용역소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리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리에 갈매역에 GTX 정차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떨어진 곳에 테크노밸리를 하려고 하다가 전 지사님께서, 그리고 뭐 그 지금 말씀하신 데는 구리시에서 철회 요청을 했다라고 해서 GTX 비도 안 오고 테크노밸리도 무산되고 그 지역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얘기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묶어서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시면서 한 지역에서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이게 한 지역에서는 둘 다 무산이 되고 둘 다 불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고 애석해서 우리 그 지역 주민들 대신해서 요거는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GTX 비 갈매 정차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힘 실어 주실 수 있죠? 예, 저 갈매역 관련해서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의원님 뭐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구리시에 GTX 정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지금 뭐 태릉 CC라든지 뭐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데, 다만 이걸 현실적으로 이제 그 추진을 하려면은 민간 사업자가 정책 추가 제한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시설 사업 기본 계획할 때 RFP에 이런 내용들이 담기면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부분 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저희도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구리시에서 좀 대안을 갖고 뭐 인근 지자체라든지 국토부, 민간 사업자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뭐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7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요. 예, 지금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총 몇 개인가요? 저희가 27개 기관 중에 15개가 이전 대상 기관이고요. 1차, 2차, 3차로 나눠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뭐 큰 틀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뭐 개별적인 기관마다 약간씩 조정해야 할 부분들 뭐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그 됩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예. 거기 그 토지에서 뭐 유해 물질 검출되고 그래서 예, 마찰 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거기 이제 어떤 뭐 조사 범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그 경기주택도시공사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장도 공석, 그다음에 권한대행하시던 부사장님도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분이 또 맡아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잘 되고 있나요? 예, 예. 뭐 이전 그러면은- 관련해서는 큰 이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 전영수 본부장님이 예,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뭐
특별한 뭐 애로사항이 있다고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뭐 향후에도 차질 없이 뭐 진행이 일단 된 거니까 이거를 이거 뭐 거의 비가역 아닙니까? 이거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이게 뭐 해당 지역과의 약속이라는 예. 측면도 있고요. 예, 철저하게 좀 그 점검을 더 예.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제가 마지막-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기 권한대행님께는 거의 다 했고 마지막으로 8번째 그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경기도 주요 사업 요거 지금 준비가 됐나요? 저희가 건의할 사항이 예, 건의할 사항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추진 체계 관련해서 지난 주에 3월 16일 날 공약까지 추진 TF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단장을 맡고 저희 기조실장이 이제 뭐 실무 총괄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당선인 지역 공약이 GTX 연장하고 신설, 그다음에 광역교통망, 4차 산업기술연구단지, 주력 산업 구조 고도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닥 잡히면 저한테도 좀 이렇게 서면이나 뭐 아니면 구두로라도 설명을 나중에 해주는 시간 가질 그러니까 수 뭐 있겠어요? 의원님들 저 의회에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경기도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올해 8년 차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SNS에 실질적으로 불출마 선언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내용이? 어제 어제. 공식적으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그게 지난주에 뭐 해프닝 같은 게 있었었잖아요. 그 에듀프레스인가? 거기에 이제 단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육감님 뭐 불출마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오마이뉴스에서 그 명백한 오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박 기사가 나가고 그랬었었는데 지난주에 혹시 그 네. 기사 보셨어요? 어떻게 그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뭐 그 에듀프레스에서는 아주 그 단독으로 자신 있게 그걸 썼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교육감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이제 삼선 도전을 안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저기 경기도 교육에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질의를 한 3가지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고 받으셨나요? 네. 3가지 질의 드린다 그랬었었는데 뭐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아서 그냥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2022년도에 자체 감사 방향을 이제 자체 감사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방향 중에 6가지 방향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공직 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감사. 요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그 제가 사전에 도정 질의 내용을 드렸었었는데 네, 못 받아봤습니다. 다 받으셨죠? 네. 2018년도에 10월 달에 그때 아마 그 우리 교육감님이 민선 4기 교육감 당선됐을 때죠. 2018년도면은 10월 달에 감사원의 기간 운영 감사 받으신 적 있죠. 네. 그때 그 결과 혹시 기억나시나요? 징계 1건, 주의 5건, 그다음에 통보 3건, 고발 1건.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좀 큰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그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감사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 2가지 방향으로 갖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청은 뭐 종합감사, 그다음에 네. 그 예체능고랑 유치원은 특정감사 이런 식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냥 그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 드리는 게 교육지원청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제 지역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의원님들이 죄송합니다.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업무 협조 받기도 힘들고 자료를 청구해서 받기도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감사할 때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2018년도에 경기도 교육청을 감사했을 때 그때만큼 강도 있게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네, 저희가 그 감사 시스템을 좀 바꿔서 작년에 이 제도적인 장치를 바꿔서 각 교육지원청에 감사 담당관을 두고 각 교육지원청이 사전에 예방 중심으로 우리 교육청의 공직 비리를 막아나가는 방향의 노력을 하자. 상당히 유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학교에 대한 감사가 사실은 좀 어려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숫자가 많고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과 조건도 달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작년에 저희가 교육 자치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학교가 학교 스스로 주도형으로 학교 주도형으로 종합감사를 좀 한번 해보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금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이 감사는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틀은 요번에 잡아놓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에 학교 실내체육관 그 지원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네. 그 지금 방금 말씀 제가 드렸던 2018년도 경기교육청에 대한 기관 감사에서 실내체육관 문제가 지적이 됐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3,400억의 예산 중에서 1,700억을 쓰는데 시군하고 이렇게 소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가지고 문제가 돼서 지적 사항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는 그 행정적인 이 절차의 순서의 문제가 좀 컸었고요. 내부적으로 뭐 합의하거나 그런 건 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조치할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딱 세 줄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 경기도 교육감은 학교 실내체육관 관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시군과 사업비 분담 여부 등을 협의하여 중기 지방 교육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지적 사항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 실내 체육관 두 번째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실내 체육관 관리 문제인데 다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제가 이제 임기 중에 사실은 모든 학교에 다 이 실내 체육관을 완공한다는 것을 과거 제 3기 때 원칙을 정해서 도와 협의하면서 그동안 특히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아래 잘 진행됐다고 교육감님의 생각합니다. 주요 사업 중에 그 정책 사업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지금 뭐 1차, 2차, 3차까지 된 건가요? 진행이? 1차, 2차까지가 진행이 되고요. 올해 네. 3차를 하는 건가요? 올해 3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무리는 언제쯤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제 임기 중에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하고 결국은 이제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서 가능한 한 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 하는 과정 속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이 학교 간의 통폐합을 해서 통합학교 정책이 새롭게 발전을 하면서 사실상 이 사업도 부분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은 학교는 향후에는 좀 힘들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힘든 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방안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큰 틀의 변화보다는 어떤 작은 학교로 하더라도 이 체육관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그런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원칙 아래 저희가 추진하는 거니까 실제로 어떤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포기한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그 작은 학교의 실내 체육관 관리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나 드렸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러면은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을 가지고 작은 학교의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된 사례가 있나요? 지금 실제로 저희가 체육관 문제는 작은 학교로 하더라도 이 실시한 바가 가령 연천 같은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더라고요. 그 체육관이 실제로 지어졌나요, 연천에? 연천엔 실제로 체육관이 지어졌습니다. 사례가 하나인가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로는 그거 지금 하나 이외에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나중에 나중에 좀 부탁을 내도록 드리고요.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서부터 이거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었는데 그 작은 학교 지원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이유가 뭔가요?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이재정 교육감님이라면은 저는 작은 학교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배려를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은 학교에 대한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교육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은 학교를 그대로 살리자는 목적도 교육적 관점에서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학생 수가 학급당 인원수가 너무 적으면 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고 교육력도 제가 확장해 알고 나갈 수가 있는 없기 한은 때문에 학생 수가 적다 그래서 학교 기능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도 6월달에 제가 제출받은 보고서에 하나 보면은 그 경기도 보고서에 보면은 학생 수 50명 이하 및 학생 수 변동 추이가 증가가 아닌 경우 체육관 협력 사업 검토에서 제외됐 이렇게 돼 있거든요. 50명 이하면 아예 검토를 안 하신 거 아닌가요? 일단 제외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통합해서 통합한 학교로 만들어가서 새로 신설하거나 통합된 경우에 작은 체육관 학교는 신설하는 큰 그 원칙 때문에 통합시키는 게 교육감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모두가 이렇게 다 동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작은 학교는 무조건 큰 학교랑 통합돼야 된다는 부분.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제가 부임한 이후로 그 대원칙 가운데서 교육적 목적으로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건 하나의 원칙이었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와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은 그런 원칙 아래 통합학교를 가능하면 만들자. 그것이 이제 하나의 또 새로운 하나의 방향입니다. 저는 그 교육감님의 그 생각에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로서 그만한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학교의 역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작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